그거 하고 부등식 살짝만 하고 넘어가려고. 근데 숙제는 부정방정식까지만. 아니요. 민수도 안 왔는데. 민서는 왔는데 영상 보고 오겠다고 했는데. 힘들어요. 어?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또 여기까지. 자, 일단 부정방정식 느낌 보고 합시다. 느낌 보고 더 할지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할지. 자, 부정방정식 볼 건데, 얘들아,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부정이 막 이렇게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게 아니라 정할 수 없다는 소리거든요. 부정.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라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원래 미주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식도,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식도 두 개가 있어야지 두 개를 연립을 할 수가 있지. x, y가 정확하게 나오지. 이래야. 근데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런 식으로 2x 더하기 3y는 16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딱 하나만 줘. 그리고 xy를 구하래. 그럼 xy가 엄청나게 많잖아. 그 x가 0이면 y는 3분의 16, x가 1이면 y는 3분의 14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무수하게 많은 값들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단 어떤 조건을 주냐면 xy는 뭐 정수 아니면 뭐 자연수 요런 조건을 주거든. 이러면은 우리가 x가 몇일 때 y가 몇 이런 식으로 조금 뭐랄까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서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인데, 원래는 이렇게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 뭐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식이 하나 모자라긴 하지만 그 모자란 식을 이 정수, 자연수라는 걸 대입하면서 좀 근을 찾아가게 되는 방정식을, 요런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그러니까 보통은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있는데, 얘들아, 정수 조건 같은 경우는 x랑 y에 내가 정수만 넣을 수 있는 거거든. 이런 제약 조건이 있는 거고,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면, 얘들아, 실수라는 거는 x, y가 실수라는 건데, 지금 이때는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부정방정식을 풀 거야. 일단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바로 문제로 봐볼게. 두 문제 보면 끝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다. 자, 문제 보시면은 미지수가 x, y 두 개지. 근데 식이 딱 하나만 나와있지. 원래라면 못 풀어. 근데 x, y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식을 조금 깔끔하게 바꿔보긴 해야 되거든.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인수분해 하듯이 좀 바꿀 건데, 자, x 곱하기 y가 돼야지 x, y라는 식이 나오겠지. 오케이? 근데 내가 x, y도 나와야 되는데 뭐도 나와야 돼? x도 나와야 되지.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1이 있으면 어때? x, y 더하기 x까지 나왔지. 뭐도 나와야 돼? 1y도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1이 또 있으면 어때? 여기 1이 있으면 이제 뭐가 된 거냐면 x, y도 나오고 x도 나오고 y도 나왔지. 근데 뭐가 딸려 나왔어? 플러스 1이라는 게 딸려 나왔지. 그렇지? 지금 우리가 요 식을 변형해보고 있는 거거든. 요 식을 플러스 1이 딸려 나왔으니까 1은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3 이 0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꿔줄 수 있는 거야. 이해될까? 네.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주어져 있는 식이 x 더하기 1 곱하기 y 더하기 1은 4를 만족시키는 x랑 y를 구해볼 거거든. 나는 x, y는 뭐가 돼야 된다고? 정수랑. 정수 곱하기 정수가 4가 되려면 케이스가 많지 않지? 어떻게? 1, 4여도 되고 2, 2여도 되고 4, 1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 마사, 마이 이렇게 총 6가지 경우가 있지. 그 경우를 모두 한번 구해봅시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지금 자 정수 곱하기 정수인데 얘가 4가 되려면 얘가 1, 4여도 되고 2, 2여도 되고 4, 1이어도 되고 마1, 마4여도 되고 마2, 마2여도 되고 마4, 마1이어도 되지. 만약에 그러니까 1, 4가 된다는 거는 x가 몇이라는 소리야. 이때는 x가 0, y가 3이 돼야 된다는 소리지. 이때는 x가 1, y가 1, 이때는 x가 3, y가 0, 이때는 x가 마2, y가 마이너스 5, 이때는 마3, 마3, 이때는 마5, 마2인데 문제에서 x 곱하기 y가 언제 가장 크겠니? 가 궁금한 거지. 0, 3 곱해봤자 0이지. 얘 둘은 곱해봤자 0이고 얘는 1이고 얘 두 개 곱하면 0이고 두 개 곱하면 10이고 두 개 곱하면 9고 두 개 곱하면 10이잖아. 뭐가 제일 커? 이 6개 케이스 중에서 10이 제일 크지. 그러니까 xy의 최대값은 10이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답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정수 곱하기 정수가 어떤 정수가 된다 라는 걸 이용해서 약수랑 배수 관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게. 음, 756번 한번 풀어볼까?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756번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바꿔서 한번 풀어보자. 756번 한번 지금 트라이 해야 돼. 시작. 756번 풀어보세요. 시간 줄게. 일단 요식을 인수분해 하듯이 뭔가 바꿔줘야 됩니다. x 곱하기 y가 뭔가 돼야 되는데 뭐 x에 관련된 식 곱하기 y에 관련된 식이 뭐 숫자 몇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보세요 한번. 효빈이 다 했니? 아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했잖아. 이런 식으로 바꿔보라는 건데 그럼 효빈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 자 한번 같이 봅시다. 효빈아 x, y를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운 거거든. 이러면은 얘 전개하면 x, y가 되지. 그치? 근데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x를 내가 만들고 싶어 효빈아. 그럼 여기에 몇이 있으면 되겠어 숫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마이너스 x가 나오지. 또 몇을 만들고 싶어? 마이너스 2y가 만들어지고 싶으니까 여기 몇이 있으면 되겠네 숫자가? 마이너스 2y를 만들려면 얘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2y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해되니? 그럼 얘를 전개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더하기 2가 만들어진 거거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보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요 주어져 있는 요 식이 이렇게 바뀐 거지 지금. 그럼 여기 있는 걸 여기로 넘겨주면은 이렇게 바뀐 거지. 이렇게 이해될까? 효빈아 이해했니?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스스로도 문제 풀 때. 자 그럼 주어져 있는 식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x랑 y가 뭐래? 자연수래. x랑 y는 자연수니까 어쨌든 자연수 빼기니까 얘는 정수, 얘도 자연수 빼기니까 얘도 정수인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가 되겠지. 자연수라는 건 1 이상의 정수인 거니까. 그래서 가능한 게 1, 4, 2, 2, 4, 1까지만 가능하겠다. 아까랑 다르게.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이 y-1은 0 이상의 정수가 될 거니까. 해서 이때는 x랑 y가 뭐가 가능한 거야? 이 x, y가 가능한 게 x가 이때는 3이고 y는 5가 되겠지? 요때는. 이때는 x-2가 2인 거니까 x가 4가 되고 y-1이 2인 거니까 y는 3이 되는 거지. 해교 따라오고 있니? 이때는 x가 몇이 되는 거야? 해교야? 6. y는? 이렇게 세 개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인 거야. 뭘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주어져 있는 식을 이렇게 x에 대한 1차식 곱하기 y에 대한 1차식은 어떤 숫자가 되도록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 자, 마지막 문제. 요 단원의 마지막 유형.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어떻게 풀 거라고 얘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할 거야. 자, 봅시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이용하려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겠지. 그러면 문제에서 봅시다. 내가 얘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고 싶어. 몇 y제곱 필요해? 4y제곱 필요하거든 지금? 아니다, 2y제곱 필요하거든요. 아닌데? 잠깐만, 미안해요. 좀 되게 할 게 많네. 네, 이놈을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고 싶거든 지금. 하면 마이너스 4x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x제곱 하나 쓰고 여기서 x제곱 하나 쓰고 마이너스 4xy 해주면은 더하기 4가 필요하지. 이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x-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 하나 썼고 x제곱 하나 썼고 여기서 4 하나 썼어 지금.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2y가 남아있으니까 내가 이 2y 가지고도 내가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여기 있는 y제곱 하나 쓰고 2y 하나 쓰고 남아있는 1 마저 쓸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지 지금. 내가 1 있는 거 썼고 얘 썼고 여기서 y제곱 하나 썼어.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면 이제 남아있는 게 x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4y제곱만 남아있거든 지금 남아있는 게. 근데 얘는 또 뭐야? 얘는 x 플러스 2y의 제곱이네. 그치? 그게 몇이 돼야 된다? 얘랑 얘랑 얘를 더했을 때 지금 0이 돼야 되는 거야. 0. 자, 마무리.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아?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0보다 크거나 같은 놈 더하기 0보다 크거나 같은 놈 더하기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을 했는데 0이 나왔다? 그 말은 쟤도 0, 얘도 0, 얘도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지. 즉 x가 2, y는 마이너스 1, 얘는 그러면 알아서 0. x가 2고 y가 마이너스 1이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x 빼기 y가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실수 조건인데 x, y가 실수라고만 해놓고 식은 하나만 줬지. 지금 미수 두 개인데 아니 부정방정식이겠구나 생각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볼 생각하면 됩니다. 주어져 있는 식을 까지 해서 네, 6단원 여러가지 방정식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네. 한 30분 정도 원래라면 좀 수업 시간이 남아있어서 이거를 더 나가고는 싶지만 일단 숙제는 여기 유형 아까 끝까지 여기 유형 18번까지 풀어보시는 게 숙제고 수요일까지. 우리 이제 남은 단원이 부등식이거든. 얘들아, 중간고사 때는 요 방정식이랑 그
그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가 거의 메인이었잖아. 좀 제일 메인 빌런이 되는 역할을 했는데 기말고사 때는 얘입니다. 이 부등식,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얘가 거의 메인이 돼서 어렵게 나올까 문제가. 그래서 이걸 좀 잘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맛만 보고 마무리하자. 40분에 끝내줄게. 아까 말했잖아. 40분에 끝내주겠다고. 자, 맛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드디어 이제 방정식의 늪을 넘어서 부등식으로 왔습니다. 자, 부등식이라는 단어를 볼 건데 부등식은 우리 아까 선생님이 크게 목차를 보여줬겠지만 1차 부등식이 있고 2차 부등식이 있고요. 이 각각의 영역에서 1차 부등식도 그냥 1차 부등식 푸는 게 있는데 그냥 1차 부등식이 있고 연립 1차 부등식을 푸는 유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2차 부등식에서도 그냥 얘들아 남은 시간 동안은 뭐 문제도 한 2개 정도밖에 안 풀 거니까 그냥 들으면서 이해하세요. 알았죠? 그냥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세요. 2차 부등식도 그냥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연립해서 한번 풀어볼 거야. 이렇게 하면은 부등식 끝납니다. 이게 메인 빌런이고요.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 자, 그럼 우리가 1차 부등식이든 2차 부등식이든 풀어내기 위해서 부등식이라는 놈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 지금 부등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봅시다. 얘들아 문제가 있어. 자, A가 C보다 크다는 이런 부등식이 있어. A는 C보다 커요 지금. 그럼 내가 양변에 B를 더하면 어떻게 되니? 양변에 B를 더하면 A 더하기 B랑 C 더하기 B가 될 텐데 좌변 우변이 부등호가 뒤바뀔까? 아니지. 원래 A가 C보다 컸는데 양쪽에 똑같은 걸 더해준다고 해서 얘가 더 작아지거나 하진 않겠지? 똑같이 얘가 여전히 더 큰 거지. 마찬가지로 내 양변에 이 경우에 지금 똑같은 놈을 뺀다고 해도 어때?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돼 있지. 그쵸? 이게 기본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거나 뺀다고 해서 부등호가 바뀌진 않아. 근데 뭐는 좀 조심해야 되냐면 그럼 양변에 이제 내가 B라는 놈을 곱해볼게. 그러면은 좌변은 뭐가 돼? A, B가 될 거고 우변은 C, B가 될 거지. 둘은 부등호가 뒤바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언제 뒤바뀌냐? 이때 B는 0은 아니라고 가정해볼게. B는 0은 아닙니다. 0을 곱해봤자 의미가 없. 그럼 얘도 0 되고 얘도 0 되는 거니까 그냥 똑같아져 버리는 거거든요. 0을 곱하면. 그러니까 곱한 게 0은 아니라고 가정해보면 얘들아 만약에 내가 양수를 곱하잖아. 자, 여기 이렇게 양변에 똑같은 B라는 놈을 곱해줄 건데 양수를 곱해주면은 그냥 얘는 A, B, C, B 그냥 B배만큼 커진 거고 B배만큼 얘도 커진 거지? 부등호 안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A를 3이라고 생각해봐. 3이 2보다 크지? 양변에 2 곱한다고 해서 그럼 얘는 6이 되고 얘는 4가 되는데 여전히 얘가 더 크죠? 부등호가 안 바뀝니다. 언제? B가 0보다 크면 안 바뀌는데 B가 0보다 작잖아? 즉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 생각해봐봐.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 되지. 얘는 마이너스 2가 되지. 근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보다 더 크지. 이때만 유일하게 부등호가 뒤바뀌어. 자, 그래서 너희가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어떤 부등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얘들아 방정식을 풀 때는 이런 고민을 안 해줘도 돼. 왜냐면 방정식이란 건 두 개가 똑같다는 거잖아. 두 개 똑같다는 거니까 두 개에 그냥 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음수를 곱하든 뭐 양수를 곱하든 나누든 상관없이 그냥 는이니까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라면 부등호 같은 경우는 대소관계를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거나 까지는 부등호가 안 바뀌는데 곱하거나 나눠줄 때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눠주는 경우에는 부등호가 뒤집힌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되니? 그래서 뭐가 좀 중요하냐면 첫 번째 내가 부등식에선 부등식의 경우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눠주면 부등호가 바뀐다. 근데 당연한 상식이지. 요거 외의 케이스는 부등호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요거를 좀 조심해줘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7단원에서는 1차 부등식을 풀 거거든. 1차 부등식이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1차 부등식을 풀 건데 1차 부등식 예시를 하나만 들어볼게. 3x 빼기 6이 0보다 크대.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얘들아, 방정식은 뭐였어? 방정식은 답이 그냥 딱 정확하게 x는 2 이런 식으로 나왔지. 부등식은 답이 범위로 나옵니다. 범위로. 자, 그래서 3x가 6보다 커지려면 x가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항상 x 있는 놈 빼고 나머지 다 넘겨줍니다. 그럼 3x가 6보다 커야 되지.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의 범위가 나오겠지. 양변을 3으로 나눠줄 거야. 나눠줄게. 자, 3으로 나눠줬지. 근데 부등식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곱하거나 나눠줄 때, 특히 음수를 곱하거나 나눠주면 부등호가 뒤바뀌니까 조심해줘야 돼. 나 지금 음수를 나눠줬니? 양수를 나눠줬으니까 그냥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x가 2보다 크다. 가 1차 부등식 이런 식으로 푸는 거지. 어렵지 않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그래서 너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1차 부등식이라는 게 결국 뭐야? 몇 x 더하기 뭐시기가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뭐보다 크거나 같다, 뭐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건데, 1차 부등식은 항상 어떻게 푼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 놈이면 요 놈을 이쪽으로 넘겨. 그러면은 몇 x가 뭐시기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 조심해줘야 되는 건 얘를 얘로 나눠줄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볼 건데, 여기 있는 여길 a라고 할게. 여길 b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자, ax가 b보다 크다를 풀어보려고 하면 얘들이 만약에 a랑 b가 정확하게 숫자로 딱 나와 있으면은 방금처럼 그냥 3x가 6보다 커? x는 2보다 크다가 정답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x 앞에 곱해져 있는 것도 미수고 얘도 미수인 케이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냐면, 범위를 나눠봐야겠지. 왜? 지금 양변을 a로 나누고 싶거든? 나는 지금 x의 범위를 구해주고 싶으니까. 근데 양변을 a로 나눌 때 뭐가 신경 쓰여? a가 음수면 부등호 뒤집힐 거 아니야. a가 양수면 그대로겠지만, 혹은 a가 0일 수도 있지. 그런 것들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자, 만약에 첫 번째 a가 양수잖아? 그러면 얘는 그냥 뭐가 돼? 양변을 a로 나눠줘도 그냥 그대로 부등호 유지해주면서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이때는 a가 양수면, a가 음수면 a로 나눠주면 되긴 하는데 부등호가 뒤집힌 게 정답이 된다. 요 놈이 정답이 된다. 이해되지? 유나 따라오고 있니? 집중해야 된다. 자, 지금부터가 포인트인데 요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자, 잘 따라보세요.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는 오케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얘가 정답이야. 만약에 a가 0이면 이때는 좀 골치 아프거든. a가 0이면 어때 얘들아? x에 몇을 넣든 간에 얘는 계속 0이지. x에 1억을 넣어도 0이야. 0 곱하기 1억 해도 0이야. 1 줘도 0입니다. 마이너스 1000억이어도 0이야. 그러니까 a가 만약에 0이 돼버리잖아? a가 0인 케이스에서는 얘가 0이 돼버린다고. x가 몇이던 간에. 그러면은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지금 언제 성립하겠니? 만약에 b가 0보다 작은 놈이잖아? 이 식 성립하지. 0이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이때는 조건이, 자, 만약에 b가 0보다 작잖아? 그러면은 해가, 즉 이걸 만족시키는 x는 모든 실수가 돼. 왜냐면 예를 들어 b가 음수야.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지? x에 내가 몇을 집어넣더라도 이 부등식은 만족을 하는 거지. 지금
얘들 x에 내가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4를 넣든 1억을 넣든 1조를 넣든 항상 만족하잖아. a가 0이면서 b가 음수면 이러면 해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부정이라고도 하거든요. 너무 많아. 정할 수가 없어. 해가 너무 많다. 부정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옛날식 표현이기도 해요. 뭐 그냥 알아만 주세요. 혹시 답지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자,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큰데 이번엔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야. 이럴 수도 있지. 왜냐면 지금 a랑 b가 뭔지를 모르니까 경우를 다 놔두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b가 3이야. 해규야, 그럼 이 부등식은 성립해야 안 해? 0이 3보다 크다? 틀렸잖아, 그치? 이건 반대로 x에 몇을 넣든 간에 틀린 부등식이 되는 거지. 즉 얘는 해가 없는 거야. 이때는 해가 없다. 이거를 불능이라고 합니다. 불가능.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는 없어. 불가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부등식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원래 여기 숫자가 깔끔하게 나와 있으면 그냥 풀겠죠. 근데 얘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0일지 모르고 얘도 양수일지 0일지 음수일지 모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는 거. 결국 포인트는 이겁니다. x의 범위를 구해주고 싶어. x의 범위를 구해주고 싶으니까 양변을 a로 나누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긴다고. a가 양수일 때는 음수일 때는 0일 때는 다 다르잖아. 그때는 이런 식으로 경우 나눠서 생각해줘야 된다. 이게 어려워. 경우를 나누는 건 너희가 어려워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너희뿐만이 아니라 다 그래. 그러니까 그걸 꼼꼼하게 잘 정복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이해되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오래 걸려서 이해하셔서 차근차근 논리를 쌓아 나가면 돼. 너희가 앞으로 2학년 3학년 때도 수학을 할 거잖아. 이런 식의 경우 나누는 거는 할 수 있어야 돼. 포인트는 1차 부등식은 x의 범위를 구해주는 싸움인데 x 앞에 곱해져 있는 게 이지수라면 내 양변을 a로 나눠줄 때 부등식은 항상 뭘 조심해야 돼? 양변의 음수를 곱하거나 나눠주면 부등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나눠주는 놈이 양수일지 음수일지 0일지를 안 나와 있다면 구분해줘서 풀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1차 부등식이 될 거고 3분 정도 남았는데 두 문제만 딱 풀고 가자. 괜찮지? 숙제는 아니야. 이건 그냥 그래도 개념은 들었는데 이것도 쭉 그냥 옛날 얘기 듣는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두 문제 한번 풀고 가자. 괜찮지? 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커. 그럼 A가 C보다 크죠? 이거는 이해되죠? A가 B보다 큰데 B가 C보다 크다고. 그럼 A가 C보다 더 크잖아. 결국 맞는 말. 기본이라고, 이런 거 기본. 자, 그 다음에 자, A가 B보다는 큰데 0보다는 작아. 그 다음에 C보다는 이렇게 된대. 이런 거 풀 때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거 그냥 막말로 여기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이라고 예시 넣어서 풀어도 돼. A 곱하기 D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지. B 곱하기 C 하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 잘못했죠? 이렇게 예시로 넣어서 그냥 풀어도 돼요. 헷갈리시는 분들.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대. 그리고 C가 D보다 작대. 이때 A 빼기 C랑 B 빼기 D를 비교하고 싶어.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 이것도 예시로 얘가 3, 1 얘를 1, 3이라고 하면은 A 빼기 C는 2지 B 빼기 D는 마이너스 2지. 이거는 성립할 것 같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A가 B보다 크고 D가 C보다 크잖아 지금. 자, A 빼기 C는 뭐야?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는 거지. A 빼기 C는. 그치?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는 거니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줄까? 얘들아, 이거 좀 정석으로 풀어보고 싶다. 선생님 너무 대입만 해서 풀면은 발레를 잘못 짜면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정석으로 한번 풀어볼게. A가 B보다 큰 건 내가 알고 있지 지금. 근데 내가 A 빼기 C가 궁금하니까 양변에 C를 빼줄게. 양변에 이래도 상관없지. 자, 그럼 A 빼기 C는 내가 완성됐어. 얘는 안 건드릴 거야 지금부터. B 빼기 C를 볼 건데 나는 B 빼기 C가 궁금한 게 아니라 B 빼기 D랑 비교하고 싶지. 얘들 지금 그러면은 자 C가 D보다 지금 크잖아. 양변에 마이너스를 해볼게.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D보다 크지.
양변을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부등호 뒤집힐 거니까. 그냥 여기에 b를 더해볼래 양변에? 그래도 성립하지? 양변이 똑같은 거 더하면 성립한다니까. 그러니까 b-c보다는 뭐가 더 커? b-d가 더 크지. 즉 a-c가 b-d보다 더 크지. 이게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가 있겠다. 자, 유형 2번 별표 3개. 겁나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 연습하고 가자. 자, 1-a의 x가 a 더하기 b보다 크다를 풀고 싶거든. 나 그럼 x를 구하고 싶은 거다. 지금 내가 요 x를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양변을 뭐로 나눠주고 싶어? 양변을 1-a로 나눠주고 싶거든 지금. 여기서 갈등이 생긴다. 어떻게? 얘가 양수면 어떡하지? 음수면 어떡하지?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경우를 나눠보는 거야. 1-a가 만약에 양수일 때, 1-a가 음수일 때, 1-a가 0일 때로 원래는 나눠서 풀겠지. 만약에 1-a가 양수면 그냥 그대로 부등호가 유지되니까 해가 뭐가 됐어? x가 1-a분의 a 플러스 b보다 크다가 될 거고, 얘가 음수였으면 1-a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다가 될 거고, 부등호가 뒤집힐 때니까. 1-a, 얘가 만약에 0이었으면 a 플러스 b의 부호에 따라서 해가 실수 전체가 될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는 건데, 얘는 이 경우는 안 따질게.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해가 이렇게 나왔지. 결국 해가 실수 전체이거나 해가 없거나가 아니잖아. 이 경우는 아닐 거야 최소한. 얘 아니면 얘로 풀 건데, 해가 어떻게 나왔대 지금? 얘 아니면 얘가 지금 정답인데, 해가 어떻게 나왔대 지금? x가 -2보다 작다로 나왔지. x가 뭐보다 작다라고 나오니까 요 경우겠지. 요 경우. 내가 원하는 건 요 경우가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케이스였겠구나 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얘는 기각, 잠깐만, 얘가 있고 얘가 있었고 얘가 있었는데,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요 경우인 건데, 지금 얘가 몇이 됐으면 좋겠어? 얘가 -2였으면 좋겠는 거지 지금. 얘가 -2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1-a분의 a 플러스 b가 -2이면서 1-a 자체는 음수여야 되는 거지 지금. 넘겨서 좀 정리 좀 해보면, a 더하기 b가 2a -2인데, 즉 여기서 a b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가 2지. 그럼 내가 얘가 2라는 거 알아냈지? 그럼 2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어떻게 풀어? 양변 2로 나눠주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각자 숙제는 아까 여러 가지 방정식 끝까지 풀어보시고, 부등식도 유형 1, 2번 간단하게 복습만이라도 좀 해서 오세요. 아셨죠? 고생했습니다.